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정초기도를 하는지하고 한 해 시작은 봄에 있고 아니면 연초에 있고 옛날에 이제 봄이 입춘이에요. 봄이 입춘. 그래서 봄에 있고 연초에 있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정초고, 그래서 정초에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대보름까지, 대보름까지. 그래서 1월 1일에서 1월 보름까지, 15일까지. 보통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1월 1일이 설이 된 거고, 뭐 다 아시잖아요. 설이고, 그 다음에 보통 절에서는 초 3일부터 일주일 기도, 그래서 초 9일까지 기도를 해요. 3일에서 9일까지. 뭐 이렇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초 3일이 된 이유는 아마 초하루부터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초하루 하면 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초 3일부터 한 것 같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기도, 우리가 7일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뭐 3, 7일 기도 뭐 하듯이, 그래서 일주일 기도, 그래서 9일 끝내고, 9일로 끝은 아닙니다. 9일 끝나고 나서 대보름 사이에 방생이나 삼사순례나 이런 걸 가요. 제가 사실은 이번 설에 삼보사찰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연합을 해가지고 뭐 삼보사찰이 돼요. 삼보사찰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냐면, 통도사를 부처님 살이 모셨다 그래서 불보사찰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율종사찰이에요. 남산 율종. 종남산에서 유래한 율종, 도선스님이 시조고, 이제 도선스님하고 교류했던 게 자장율사이기 때문에 자장율사에서 남산 율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해인사잖아.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해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이게 잔잔하고 맑은 바다에,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쪽에는 별로 없고, 저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진짜 그 빙하 녹아가지고 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추워서 제대로 안에 뭐 영양분이 별로 없으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요. 투명하게 맑아. 그렇게 해서 산이 이렇게 딱 비치면 진짜 사진 위가 진짜인지 밑에가 진짜인지 할 정도로 딱 비치는 거 있어. 그렇게 비치는 걸 해인이라고 합니다. 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그대로 비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투영된다. 그걸 해인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 근데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화엄종 사찰이에요. 아니, 그 당연하지. 그러면 해인사가 화엄종 사찰이지. 그럼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있구나. 몇 명 있구나. 백혜란 보살님 몰랐지? 알았어요. 행사 출신이. 그래서 화엄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장경이 모셔져 있잖아요. 맞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81,258장 제조대장경, 정확한 명칭은 제조대장경. 1차 대장경은 화재로 날라갔고, 그걸 초조대장경이라고 하고, 제조대장경. 그 다음에 교장이라 그래가지고 속칭 그냥 속장경이라고 하는, 그게 3번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3가지 총서류가 만들어지고, 이 총서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송나라 때 총서간행 사업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송나라 때 개보칙판 대장경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대장경이에요. 내가 이 대장경 가지고도 또 논문까지는 안 썼는데, 우리 이런 것도 수업도 듣고 했었어요. 대충 다 알아. 근데 그게 원래는 초조대장경은 대구에
동화사 옆에 부인사라고 하는 절에 있다가 전란으로 홀라당 불탔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강화도로 빼야겠다라고 해서 제자도양경 만든 거는 강화도 부인사 선원사에 그러니까는 대구에 있는 부인 사건은 홀라당 불났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보기도 좋은데 우리가 찾아다니기도 좋은데 침입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그리고 대부분 이 말 타는 사람들이 이 물 무서워해서 물 건너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해. 유목민들의 그 특징입니다. 큰 물 보면 애들이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게 실록이 왜 산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실록이 원래 다 책인데 도시에 놔야지 그걸 왜 산에다가 놔. 임진왜란 때 홀라당 다 불나가지고 전주에 있었던 전주 사고본의 묘양산까지 승려들이 옮겨서 묘양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지금까지 남은 거예요. 실록이. 그 뒤로는 조지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산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조 이성계 때 옮기거든. 그때 왜 그러냐면 왜구들이, 그러니까 말 타는 놈만 내려오면 당연히 강화도인데, 이제는 왜구가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 들어보셨잖아요. 이성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계 최영이 커지는 게 왜구 토벌이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의 아까 그러니까 흉년이든가 흉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손 빨고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왜구들이 있으니까 강화도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봐. 상황이 바뀌었어. 야씨 왜구가 온대. 이러니까 그러면 산으로 이랬다가 해인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해인사는 그냥 운빨이지 법보사찰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택배 창고로 저은가요? 이렇게 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가 모셔졌으니까 당연히 뭐 가능성이 당연한 얘기고, 사리 모셔진 사찰은 고려시대까지 여러 사찰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 통도사 얘기는 좀 이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해인사 말고, 그 다음에 또 송광사, 순천 송광사. 개인적으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사찰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순천 송광사인데, 진짜 대단한 거거든. 개성이 수도권,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서울이 수도권, 경주가 수도권, 어디든지 간에 가장 거지 같은 동네입니다. 땅값 진짜 안 오를 것 같은 동네. 딱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기는 계속 따라지 동네야. 순천. 그러니까 우리 전 역사에서 저 동네는 주목받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진울 스님이 고려 불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행 문화를 다시 진작해서 조계종이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수행 불교를 재천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저런 뭐 개성이나 이런 데서 해서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끝에까지 간 거예요. 제일 끝에까지. 넘어가면 제주도지. 그래서 맨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당신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그 수행 전통을 가진 스님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 16국사 이러는데 18국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16국사는 사실 거짓말이고 15명 16국사 중에는 15명, 고봉법장은 국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사로서 살아있는 국사 최후는 혼수스님이고요. 살아있는 국사. 죽은 국사로는 찬영입니다. 찬영 스님이 죽은 국사. 살아있는 국사하고 죽은 국사가 뭔지 아세요?
살은 국사는 살았을 때 국사가 된 사람. 죽은 국사는 죽은 뒤에 추중이 됐어. 왕실에 의해서 추중이 됐어.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충무공은 죽은 공이야. 죽은 공. 살았을 때 이순신이 공이었느냐? 아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달라. 그래서 살았을 때 국사가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현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소방관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다가 불 끄시다가 돌아가셨어. 안타깝게도 순직. 그러면 뭐 하냐면 2계급 특진 이런 거 나옵니다. 예우로 그냥 해주는 거지. 좀 안타깝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분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는 드리지만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 지위인지 모르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죽은 국사, 산 국사예요. 그래서 고본법장은 그 나홍 스님 제자로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국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고 그래서 15명이에요. 원래는 15명. 근데 이 양반이 고봉법장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 총광사에 공을 많이 세워서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그냥 국사급 아닙니까 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16국사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 혼수님이 왜 빠지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혼수는 원래 국사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총광사에서 큰 일을 안 했어. 그래서 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홍이 저기서 이제 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무학. 무학하고 나홍은 왕사예요. 국사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16국사에다가 나홍하고 무학을 넣어서 18국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좀 재밌어. 나 같으면 18국사를 주장할 건데 왜 송광사가 16국사를 얘기하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송광사가 이게 소나무 송자가 있거든. 이렇게 씁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이게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썰이 있냐면 송광사에 나오는 썰이야. 옛날부터 그게 나오는 썰이거든. 이거 측자파자라고 한자를 깨트리는 말장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자를 깨트리는 요거를 깨트리면 요거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 목자를 깨트리잖아. 그러면 18이 돼요. 그래서 18명의 존귀한 사람이 나온다더라 라는 썰이 있어. 썰이. 그래서 16국사보다는 18국사가 내가 보기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왕사까지 다 끼우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8국사라는 표현도 일부 문헌에 나옵니다. 근데 왜 16국사를 주장하는지 모르겠네. 나중에 송광사 가면 이거 좀 얘기해 주려고 그냥 18국사라고 하라고 이게 뽀대도 나고 이게 딱 이 글자도 딱 맞고 딱 맞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 송광사가 참 위대한 절이라는 생각을 해. 왜 환경이 엄청 안 좋은 데서 스님들의 수행만으로 레벨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절은 나중 얘기고 고려시대 때 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고려 말 기록에 동방제일도량 송광사. 참 대단한.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사람이 노력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인도에서도 푹 꺼진 땅에 명당 없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붓다가야 보면 푹 꺼진 땅이에요. 인도에 붓다가야 부처님 깨달으신 데를 가보면 푹 꺼진 땅이라니까. 그래서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에너지를 바꿔내. 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 그런 그 기운이 지금도 남아 있어. 그 정도는 되니까 부처님이겠지.
근데 송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뭐 터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저 땅끝에 저게 뭔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런데 그거를 스님들이 수행력을 통해서 다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도시계획이 잘 돼서 내가 숟가락 얹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어. 내 땅이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일부 기업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땅을 먼저 사. 그래서 지그들이 다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을 다 끌어올려. 멱살 잡고 다 땡겨서 올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최고급들인 거지. 내가 그냥 땅 사놨는데 운 좋아가지고 옆에 뭐 큰 건물이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어유 행복하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는 과정에서 도로로 내 땅이 다 잘려가지고 몇 평 안 남았어. 그런 집도 있어. 내가 봤다니까. 그거 안 잘렸으면 한 200평 되는데 다 잘려가지고 한 30평 남고 뭐 이런 집 있어. 다 수용됐대, 수용. 그래서 그때 받을 때만 해도 그 도로보상으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도로보상 받은 거 다 받아도, 땅 한 평 값도 안 되고, 있어. 주변에 찾아봐. 있어. 그래서 이 송광사가 법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송광사는 이게 선종 사찰이기 때문에 사굴산문이라고 하는 구산선문 중에서 사굴산문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한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삼보사찰을 뽑았는데 조계종에서 한 절, 뭐 천태종에서 한 절, 태고종에서 한 절 이렇게 말 같은 서로 팀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를 뽑아, 축구 국가대표를 뽑아. 그러면 한국 사람 안에서 뽑겠지. 맞잖아. 근데 잘하니까 브라질에서 한 놈 사오고, 독일에서 한 사람 사오고, 아르헨티나에서 한 사람 사오고, 말 같지도 않죠. 가능하겠어요? 그게 국가대표냐? 그냥 어떻게 보면 잘하는 애 뽑아놓은 거지. 그게 국가대표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뽑으면 만수르 팀이 세계 1등 하겠다. 돈으로 막 질러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국적을 가진 사람만 나가야 국가대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묶여요. 이렇게 묶였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러한 종파가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종파가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한번 떡상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건 맞아.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때 유교가 워낙 병신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교를 좀 별로 이렇게 좀 상태 안 좋게 봅니다. 상태가 안 좋게 봅니다. 저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 근데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게 없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그게 유지는 되는데 마치 우리가 약간 정치에서 약간 혐오를 느끼듯이 그런 식으로 저것들 뭐 해봐야 뭐 되겠어.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불교가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 다 불났죠. 절이 다 일본이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일본이 병자호란은 워낙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었어. 왕만 조진 거야. 그런데 임진왜란은 8년 전쟁이었고 8년 동안 전쟁이 나면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전면전으로 톱질 전쟁이거든. 이게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 그 과정에서 일본은 왜 사찰을 방화했을까를 생각해야 돼. 일본도 불교입니다. 일본도 불교입니다. 고니시 유키나와 뭐 이런 사람 외에는 다 불교예요. 내가 적장인데 불교야. 내가 일본 사람이야. 내가 신앙이 불교야. 사찰을 태우는 건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굉장한 부담이에요. 지금 불교인 정도가 아니야.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독실한 불교인들이거든. 그거 아무리 적이라도 그걸 불질른다는 거는 보통 죄책감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해요. 불을 안 질러.
근데 왜 나중에 일본이 사찰들을 불 질 수밖에 없었느냐? 승군이 나서서 그래요. 보통 종교인은 중립이라고 생각했었어. 일본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승군이 나서면서 솔에서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리고 승군들이 잘 싸운다니까. 왜? 처자식이 없고요. 처자식이 없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사직서를 쉽게 낼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처자식이 없으면 사직서를 잘 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죽어서 극락 간다라는 생각. 사람을 죽이다 죽은 놈이 극락에 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걔네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 사고방식에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승려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갖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지같이 사느니 한번 하면서 뭐 역전시켜보자 라고. 물론 뭐 승병장들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그들 이익만 챙긴 것 같은 딱 그런 밑에서 개고생하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겪은 사건 중에 IMF 때 금 모으기 사건. 전 국민이 모아줬는데 몇 놈만 배불렸다더라. 그리고 그 금 모아서 IMF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됐다더라.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전 국민이 모아봐야 워낙 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이 부도가 났는데 한 2천만 원 걷어준 거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방향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거 갖다 팔아먹은 놈만 떼돈 벌었다더라 라고 하는,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야. 임진왜란 때 내가 보기에는 승병장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몇 명 빼놓고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때 승려들이 나서주면서 굉장히 민중들과 가까이 갔어요. 지금하고 달라. 지금은 종교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딱 살갑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전에는 고려시대 때는 절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면 하다가 조선 초에 두드려 맞으면서 민중 쪽으로 좀 다가갔는데 그때는 민중이 별로 안 좋아했어. 지가 아쉬니까 오네. 쉽게 말해서 지 배부를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지가 아쉬니까 오네. 이러다가 임진왜란 때 뒤지게 맞잖아. 근데 자기는 안 맞아도 될 사람이 나서서 우리를 보호해주네 라고 하니까 여론이 반전한 거야. 그리고 유교는 시작하자마자 도망갔죠. 선조 20일 만에 튀는 아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 한양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되게 좋아했는데 임금이 도망갔다더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그건 잘못된 정보다 라고 얘기했다잖아. 일본은 안 도망가요. 일본은 성이 무너지면 성주가 할복을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할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 약간 계백과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튄 거죠. 그리고 풍신수길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대. 살면서. 그래서 도망간다는 생각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보고가 들어왔더니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노발대발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저것들은 튀더래. 새로운 적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적을 만난 거.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그래서 유교놈들은 다 튀었고, 그 튀면서 자신을 변호한 게 그 유성룡의 징비록.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쓰레기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 수뇌부들이 썩었는지 그거는 뭐 이순신 장군 얘기에서도 나오잖아. 잘해도 죽을 뻔했어요. 당신 죽을 뻔했어. 그래도 진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나 되니까 그거를 또 수용을 해서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어. 야, 그거 쉽지 않다. 그 정도로 배신당하면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 양반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사명당 같은 분들, 뭐 영규, 뭐 처영,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승려들도 다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야. 그 밑에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용해가지고 딱 빨아먹고 또 벼슬 받고 튀고 별놈 다 있었다. 진짜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응. IMF 때 뭐 문제 생겼다고 어떤 놈이 책임졌어? 비슷한 거지. 근데 승려들이 최대한 그래도 기대치 이상 잘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민중들이 불교 쪽으로 많이 돌아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불교 호황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정조 시대 때 지금 사찰 건물들 문화재들이 대부분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절의 신도가 얼마나 많은지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밖에다가 궤불을 걸고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법당 안에 다 못 들어와. 절이 터져. 절이 터진다니까. 그게 궤불을 건 거예요. 그게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 궤불이 120에서 160점 정도가 남아 있어. 그게 왜 그렇게 편차가 크냐면 몇 년도를 기준으로 끊을 거냐라는 편차 때문에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궤불은 크게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겁나 많이 올 때 아니면 못 해요. 그래서 그때 민중들의 그런 지지가 있었고 불교가 호황이 되니까 우리끼리 뭘 좀 이렇게 연합해 볼까? 또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불교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실은. 뭐 그런 설명들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불교의 통일화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대웅전이 전부다. 우리나라 90몇 프로는 대웅전이에요. 온돌 다 들어갔고 절에 그 전에 온돌 계속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법당은 마루로 다 바뀌었죠. 그 전에 신발 신고 들어갔고 마루 아니었어요. 마루로 다 바뀌었고 마루에 하는 거는 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대청마루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 유교 문화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수미단이 들어왔고 요 뒤에 보시면 요거 상으로 공양상이 있잖아. 이게 옛날 방식이고 제단 형식으로 해서 수미단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유교의 제사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어떤 미친놈이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에다가 밥 놓고 먹냐. 그게 제정신이냐. 근데 한국 불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미단 문화입니다. 요거는 상이 덧붙여지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좌대는 따로 있고 상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석굴암이나 다 그렇게 돼 있어. 저게 옛날 방식.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막아가지고 그 위에 있고 촛대 밑에 있고 밥 밑에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공양 드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문화 패턴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수미단도 오래된 거 없다고. 뭐 고려시대 수미단이 있느냐? 없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조선 다 후기에 나오는 문화고 그게 통일화 작업이에요. 통일화 작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세절이 그때는 이제 이런 종파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묶이면서 송광사, 동동사, 해인사가 이제 삼보사찰로 그러니까 돈도 되고 하니까 우리 좀 화이팅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뭉쳐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묶이게 되는 게 19세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19세기. 우리 청강신 보사님 19세기 사람 아니요? 19세기 얼굴은 19세기 같이 19세기라는 얘기 1800년대라는 얘기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19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딱 묶이는 게 처음에는 좀 오락가락 했다가 딱 묶이는 거는 구한말 정도 돼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직전 아니면 일제강점기 초기 정도가 돼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도 좀 웃기는데 얼마 안 됐는데 100년 넘었죠. 그게 늙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들이 100년인데 얼마 안 됐어. 야, 한국 전쟁 얼마 안 됐어. 야, 한국 전쟁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야, 88 올림픽 얼마 안 됐어. 응. 2018 동계 올림픽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2002년 월드컵 24년 전이야. 24년 전. 24년 전. 그때 태어난 애가 지금 성인이야, 성인. 월드컵 때. 오피슨 코리아 하다가 지금 아니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문제인데 이런 옛날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슬픈 거예요. 아유, 내가 슬퍼. 내가 슬퍼.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불교사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방생을 간다거나 뭐 순례를 간다거나 나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길이나 차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지 가지. 옛날에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 그래서 정초에 이런 좋은 절들을 좀 답사하고 이러면서 정월 대보름까지, 그러니까 나쁜 걸 물리치고 복을 받고 그게 정초기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방생도 하고 이러면서 복을 선을 쌓고, 그게 이제 정월 대보름 안에. 그래서 지금쯤 이제 방생 가는 절들이 지금은 아니고 이제 초 9일 넘어서 15일 사이에 방생을 대부분 갑니다. 저는 안 가고요. 안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추워. 추워. 대신에 기도를 오래 해. 아마 옛날에 내 생각에는 내 방식이 맞지 싶어. 아니, 저 하남노 스님 때 얼마 안 됐어. 일제강점기거든? 일제강점기거든? 그때, 아니, 생각을 해봐. 그때 어떻게, 정초에 어떻게 했겠어? 그 사람들이 그 진부에서 뭐 한 20km 정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절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아. 근데 방생 어디로 가? 그리고 방생하려면 물고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장 가서 사와? 시장 가서 산 거는 거기서 풀면 죽어요. 물이 달라. 물이 달라.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까? 그냥 산 안에서 돌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는 조건의 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혼자 있는 절인데 옆에까지, 그리고 절들은 또 약간 그 거리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예전에 정초에 뭐 해인사 성지순례 한번 가볼까? 사람 죽어요. 걸어가 봐. 못 와. 아니 못 온다니까. 축구 지랄이를 떠나서 못 와. 걸어 다니는 시절이라고 생각해 봐. 못 와. 그래서 교통과 길이, 쉽게 말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뒤에, 그러니까 한 새마을 운동 정도는 해야 이게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쉽지 않아. 중국에도 방생지 같은 게 있어요. 중국은 저 운서주경이 방생지를 절 안에다가 놓으라 그래가지고 방생지를 놓고 이렇게 하는 절이 있는데, 그래 방생지 있다 치고 물고기는 어디서 네가 수급하냐? 시장에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장이 가까이 없다니까. 산절이면 절대 시장이 가까이 있을 수 없어.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정초에 내가 물고기 갖다 팔 것 같지도 않아. 정초에 추워 죽겠구만. 누가 시장에서 물고기 갖다 팔어. 그리고 그거 설령 판다라고 가정하고, 야, 하루 전에 죽는다 애들. 지금같이 난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장이라고 생각해봐. 일제강점기 그냥 전통시장이야. 거기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가 어떻게 잡았어.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야. 얼음 깨고 그거 잡아서 온다는 거 쉬운 것도 아닌데, 거기다 놓고 놨어. 그래, 전에다가 놨어. 몇 시간이나 살아있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얘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서 자고 나니까 그 자릿기가 언 걸 내가 봤는데 자릿기 대접이 다 얼어가지고 이런데 그 시장에서 그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최근 문화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냥 추정컨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었어. 삼사순례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삼보살자 한번 삼사순례 한다고 아니야 제 아는 분들도 지금 여러 팀들이 움직여요. 하루 만에 돈대. 야 너네 걸어서 돌면 너네 죽어 이거. 지금 시절이 좋으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새벽 3시에 출발하고 이러면 지금은 그나마 가능한 거야. 근데 뭐 막말로 얘기해서 교통이 조금만 안 좋았었던 7, 80년대만 하더라도 새벽이 0시에 일어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은 진짜 미친 듯이 하면 하루 만에 다 하고 방생도 할 수 있다. 아니 가능해. 가능해. 지금 교통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덕을 쌓는 거를 정월대보름까지 한다더라. 그게 정초기도.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이 바로 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좋은 기운으로 덮어가는 거지.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나쁜 일은 줄어들고 제가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부처님이 그 하신 말씀인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미생, 생기지 않은 선함은 발생하고 이미 생긴 선은 이생, 이생의 선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악, 미생악이에요. 미생악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이생악은 줄어든다. 이렇게.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줄어들듯이.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용도로 정월대보름까지 하고 또 뭘 하냐면 정월대보름까지 하고 정초기도뿐만이 아니고 월초기도도 같은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작은 월초에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윤리적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도록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시든가. 그렇게 안 할 거면 주기적으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든 우리가 음식을 잘 가리고 그 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면 종합검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살 만큼 살고 종합검진 한번 받고 문제 생기면 땜빵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뭐 자세도 바르게 하고 운동도 하고 안 좋다는 건 다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신년 정초기도를 하는 거고 저 정초 대보름까지 한 열흘 11일 기도 열심히 잘 하셔서 한 해 무탈히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